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자, 이학식 서부제행동 8판 제11장 개성가치 라이프스타일, 개성 그리고 개성과 관련된 개성 변수, 요게 작년에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치 라이프스타일, 자, 개성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개성은요, 요 네 가지 개성 이론이 있습니다. 정신분석 이론, 사회심리 이론, 자아개념 이론, 특성 이론, 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요 네 가지가 전부 다 2015년도, 그러니까 10년 전에 출제가 됐고, 그 중에 자아개념 이론은 또 작년에 출제가 됐죠. 그래서 자아개념 이론을 빼고 나머지 정신분석 이론, 사회심리 이론, 특성 이론 요 세 가지 중에 글쎄요, 만약에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이 특성 이론 쪽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분석 이론이라든가 사회심리 이론은 뭐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자, 먼저 정신분석 이론, 정신분석 이론 지금은 프로이드가 이렇게 뭐 처음 시작을 했다 그러죠. 아, 그 원초화하고 초자아, 자아가 있는데 원초화가 충동적 욕구를 유발하면 초자아가 이를 억제를 하고 자아가 중간에서 중재를 한다. 이러한 중재 역할이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개성이 다른 식으로 나타난다. 이게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 정신분석 이론의 마케팅 시사점은 뭐냐?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적 동기에 의해서도 지배를 받는다. 때문에 무의식적 본능에 소구하는 소위 얘기하는 서브리미널 광고, 12각 광고, 요게 무의식적 본능에 소구하는 그런 광고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빵을 굽는 게 출산을 의미한다. 그래서 뭐 빵 굽는 그런 장면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벌거벗은 남녀가 나와가지고 뭘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즉 무의식적 동기를 자극하는 그런 광고죠. 그런 무의식적 동기를 자극하는 그런 광고도 인간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그게 마케팅 시사점입니다. 그리고 동기 연구를 위한 측정 방법 그래가지고 이 투사법하고 심층 면접법, 이 심층 면접법이라는 거는 그 인덱스 인터뷰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정신과 의사가 환자들 앞에 갖다 놓고 이제 뭐 한 2, 30분 동안 막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게 그게 심층 면접법이고요. 이 투사법은요, 네슬레 인스턴트 커피는 시장조사론 교재 보면 한결같이 나와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소개를 들으면 1950년대 그러니까 네슬레에서 최초로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팔리더라. 그래서 왜 안 팔리는지 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하버드 헤어 교수한테 그거를 의뢰를 했고, 하버드 헤어 교수가 주부들 대상으로 해서 영수증을 보여줬다 그러죠. 그래서 왼쪽 편에는 그라운드 커피, 오른쪽 편에는 인스턴트 커피. 그래가지고 주부들한테 줬더니 이 주부들은 이 그라운드 커피는 부지런한 주부, 인스턴트 커피는 게으른 주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네슬레가 그 광고 전략을 바꿔가지고 인스턴트 커피는 간단하게 먹는 게 아니라 그 직장 여성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자기 개발을 뭐 열심히 하는 그런 직장 여성들을 위한 그런 커피다. 인스턴트 커피가. 그렇게 광고 전략을 바꿨다 그러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인스턴트 커피가 뭐 급속도로 팔렸다. 그런 사례가 마케팅 조사라는 교재 보면 한결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다 써놓고 있더라고요. 뭐 그 내용입니다. 어쨌든 요 투사법은요, 시장조사론에서는 좀 중요하게 보여지는 그런 그 의견 도출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조사론에서 이 투사법은 따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투사법이 유형이 있어요. 연상법, 뭐 롤플레이, 뭐 이런 여러 가지 투사법, 그러니까 연상기법, 완성기법,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연상기법, 완성기법, 먼기법 해가지고 총 네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심리 이론, 카렌 호나이가 제시한 사회심리 이론인데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의 갈등 관계에서 개성이 형성된다는 이론이다. 특히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관계에서 개성이 형성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총 10개를 세 가지로 압축시켜 가지고 수능형, 확장 공격형, 고립철수형 요 세 가지 유형으로 줄여놓은 겁니다. 이게 사회심리 이론이고요. 요 사회심리 이론의 마케팅 적용 그래가지고 코엔이 캐드 척도를 만들었다 그러죠. 요게 컴플라이언스 캐드, 요게 이제 뭐 어그리서블인가 뭐 그렇게, 요게 CAD입니다. 이게 디태치먼트가 그렇고요. 그래서 캐드 척도예요. 이 뭐 코엔의 캐드 척도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죠. 뭐 올드 스파이스를 쓰는 사람들은 확장 공격형이다.
그리고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립철수형이다. 뭐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례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마케팅 교재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수능형 소비자에게는 좀 수능형 광고가 적합하다. 선배는 화장 안 한 얼굴이 더 좋아요라고 옛날 교재에는 쓰여져 있어요. 확장 공격형 소비자에게는 세상을 다 가져라 뭐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뭐 고립철수형은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대답, 뭐 그런 광고 있죠. 그런 식으로 요 어떤 그 소비자 유형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는 광고를 해라라는 게 그게 사회심리 이론의 마케팅 시사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분석 이론하고 사회심리 이론을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 정신분석 이론은 무의식적 동기의 지배를 받고, 사회심리 이론은 의식적 동기다. 그리고 정신분석 이론은 자의 중재로 개성이 형성되는 반해서 사회심리 이론은 불안 대처 과정에서 개성이 형성된다. 그리고 정신분석 이론은 생물적 본능과 이성에 의해서 지배되는데, 사회적 변수 즉 대인관계, 특히 부모와 자식과의 대인관계입니다. 이 카렌 호나이가 이 자녀 교육 관련돼서 굉장한 전문가이고, 그래서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한국이 그 왜 자녀 교육으로 치면은 뭐 세계에서 두 번째가 라면 뭐 서러워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여러 번 왔고요. 한국에도 요 관련돼 가지고 교재도 많이 썼습니다. 한국에 출판된 교재도 많고. 그래서 이 특히 이제 그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이니 카렌 호나이 아마 다들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제 특성 이론, 만약에 저보고 먼저 출제를 하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성이라는 거는 다양한 자극에 비교적 일관되고 규칙적인 반응과 행동을 보여주는 선유 경향을 특성이라고 한다. 특성은 세 가지 가정을 두고 있다. 특성은 개별성, 즉 누구에게나 다 특성은 있다. 그리고 특성은 규칙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러죠. 일관되기 때문에 그 특성은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특성은 행동으로 추론할 뿐이다. 요게 세 가지 가정입니다. 그리고 빅5 특성 이론 그래가지고 이거 오션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오션 오픈이라는 얘기죠. 개방성, 오픈리스 개방성이고요. 성실 컨센서스 그래서 C예요. 그다음에 외형성 엑스트라 버전 그래서 E고요. 친화성 어그리버블 그래서 A고요. 신경성 뉴로틱 그래서 N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섯 가지를 오션이라 그래가지고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특성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학식 교재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특성의 측정 방법 그래서 EPPS라는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데, 이 측정 방법은 뭐 한 페이지 정도 써놨는데 이런 게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구나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성 이론을 마케팅에 적용되는 게 에반스의 연구다. 그래서 뭐 에반스 연구 보면 포드를 구매한 사람이 쉐보레를 구매한 사람보다 뭐 더 적극적이니 어쩌니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험을 위해서는 별 내용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브랜드 개성. 이게 아직까지 문제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특성은 수백 가지 특성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수백 가지 특성을 공통 요인으로 추출한, 요인 분석을 통해서 공통 요인으로 추출해서 이렇게 다섯 개로 추출한 게 제니퍼 아크가 얘기했던 브랜드 개성입니다. 이게 아직 문제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 개성 다섯 가지 요거는 꼭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개념 이론, 자개념 이론은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개념 이론의 요 네 가지 자개념 그리고 자개념 이론의 시사점 이거를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자개념과 상징적 상호주의 그래가지고 써놨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 자개념이 자아 이미지죠. 자아 이미지 때문에 제품 브랜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그 사람이 제품 브랜드 선택한 거를 보고 그 사람의 자아 이미지를 유추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독립적 자아 개념과 상호 의존적 자아, 이거는 뭐 지극히 뻔한 얘기를 써놨어요. 어쨌든 자아 개념 이론은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그 특성 이론 중에서도 이 브랜드 개성 정도는 잘 좀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행동과 관련된 개성 변수 그래가지고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에 출제가 된 게 인지욕구, 조절 초점, 그리고 자기감서성 요 세 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럼 이거 빼고 이거 뭐 작년에 출제됐으니까 똑같은 문제가 또 출제될 리는 없겠죠. 그러면 이거 빼면
그러면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 추구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위험 회피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다. 위험 추구성 요게 바뀌었네요. 요 ELDP 이게 할인점이죠. 할인점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하이로 매장 요게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위험 회피 성향이 있는 사람은 할인점을 주로 이용한다. 왜냐하면 할인점은 항상 가격이 저렴하게 일정하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할인점이 저렴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제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도 할인점이 저렴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뭐 하여튼 그 어쨌든 위험 회피 성향은 할인점이 위험 회피 성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가는 거고 위험 추구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하이로 매장 그러니까 어떨 땐 싸다가 또 어떨 땐 비싸고 항상 비싼 가격을 유지하다가 세일할 때는 또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위험 추구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하이로 매장을 찾는다라고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독특성 욕구 그래가지고 독창성 선택, 비대중적 선택, 유사성 회피 뭐 이런 식으로 쭉 써놨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분과시 욕구, 이것 때문에 뭐 배블론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런 얘기. 자 어쨌든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잖아요. 작년에 이 세 개 출제됐잖아요. 그런데 올해 요거 빼고 요게 다시 출제가 될까?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쭉 읽어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가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인생에서 추구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인지적 표현이자 의사결정을 위한 판단 기준이다. 가치는 궁극적 가치가 있고 수단 가치가 있다. 그리고 소비자의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이 이거 여타의 교재는 수단 목적 사슬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또 수단 목표 연쇄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민스 앤드 체인입니다. 그 민스 앤드 체인이라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대부분의 교재에서 수단 목적 사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또 수단 목표 연쇄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수단 목표 사슬 또는 수단 목적 사슬 또는 수단 목표 연쇄 똑같은 건데 민스 앤드 체인입니다. 이게 민스 앤드 체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민스 앤드 체인이 뭐냐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이라는 거죠. 얘는 얘의 수단이 되고 얘는 얘의 목표가 된다. 그리고 얘는 얘의 수단이 되고 얘는 얘의 목표가 된다. 그래서 서로 수단과 목표 이렇게 사슬로 이렇게 엮여져 있다. 이게 수단 목적 사슬입니다. 이 FAB 분석이라고 흔히 얘기해요. FAB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어디에 나왔냐면 그 메카스 전략에 이게 나왔습니다. 메카스 전략에 뭐라고 나왔냐? 하이드로 에피타이트인가? 뭐 하여튼 그게 화학 성분이에요. 그 화학 성분이 요게 이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는 치약이 있다. 이게 속성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른 장점은 뭔 장점이 있느냐? 하얀 치약, 건강한 치약. 이게 장점이고 결국 베네핏은 건강한 삶 이게 베네핏이에요. 그리고 비듬약도 마찬가지죠. 비듬 제거 성분이 속성이 되는 거고요. 깨끗한 머리가 장점이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한 궁극적인 혜택은 여우의 자존심, 늑대의 자존심 이게 FAB 분석입니다. 이거 영업 툴에 이거 많이 사용을 해요. 요게 그 메카스 전략에서도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메카스 전략에서 이 수단 목적 사슬을 통해서 궁극적인 요 베네핏 즉 궁극적인 가치가 무언지를 찾아가지고 광고에서 이 여우의 자존심, 늑대의 자존심 그래서 이 궁극적인 가치에 소구하는 광고 전략을 수립을 해라라는 게 그게 메카스 전략이에요. 자 가치 측정 그래가지고 로키치 RVS 이게 로키치 밸류 스케일이라는 얘기입니다. RVS가 그리고 VAL에서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그 외에 뭐 다른 문화 추론법도 있고 해요. 근데 여기 이학식 교재에는 이 두 개만 써놓고 있습니다. 로키치 가치 조사는요. 궁극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를 각각 18개씩 그러니까 궁극적 가치 18개 수단적 가치 18개예요. 이거를 수단 목적 사슬로 연결해 가지고 뭐 자동차의 배기 그러니까 자동차의 매연을 줄이는 게 수단적 가치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궁극적 가치는 인류 평화 이런 식으로 궁극적 가치를 찾아내는 거다. 요게 로키치의 가치 조사인데 요게 비평이 있습니다. 이 수단적 가치 또한 추상적이다라는 그런 비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Value at Lifestyle 그래가지고 예, 스탠퍼드 리서치 인스티튜트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나온 건데 VALS1이 있고 VALS2가 있고 IVALS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015년도에 출제가 됐는데 그런데 VALS1하고 IVALS는 설명을 하지 않고 요 VALS2입니다. 요거 VALS2만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예, 이 VALS2만 보셔도 됩니다. 다른 여타의 교재도 모두 VALS2 요게 스탠퍼드 대학교하고 도쿄 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연구해가지고 요 8개의 라이프스타일 집단으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사회를 보는 가치관이 원칙지향적이냐 성취지향적이냐 행동지향적이냐 요 세 가지 가치관 그리고 개인의 보유 자원이 물질적 자원이 풍부하냐 제한되어 있느냐 정신적 자원이 높은 혁신을 추구하냐 낮은 혁신을 추구하냐 요게 보유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정신적 보유 자원 그리고 사회를 보는 원칙지향 성취지향 행동지향 요 세 개의 가치관 이거를 가지고 총 8가지 라이프 스타일 집단으로 분류한 게 이거예요. IS 내공댕이죠. IS Think Big X-Men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 각자 어떤 식으로든 요 8개는 좀 암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보면 혁신자는 어떻고 성취자는 어떻고 노력자는 뭐 쭉 장황하게 써놨는데요. 그런 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8개의 유형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건 정답이기 때문에 이건 싫든 좋든 무조건 외워야 되고요. 혁신자가 어떤 사람이고 성취자가 어떤 사람이고 노력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요 그거 교재 보면서 일일이 못 외웁니다. 이 컴퓨터가 아닌 이상 사람 머리로는 그거 일일이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일단 이 8개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8개는 쓰고 혁신자는 신분과 성취를 지향을 하고 풍부한 자원과 높은 혁신을 가진 사람이다. 앞서가는 사람이다. 뭐 그런 식으로 썰을 풀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훨씬 부담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의 활동, 관심, 의견을 반영하는 생활의 총체적인 표현 양식이다. 라이프스타일의 결정 요인과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라이프스타일은요 그 사람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고 사회계층, 동기 개성, 감성가치, 가족 수명 주기, 문화, 과격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라이프스타일은 결정이 된다. 그런데 가장 크게 결정되는 게 이 두 가지일 겁니다. 일단 인구 통계적으로 이제 남자냐 여자냐 돈이 많냐 적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결정이 되고 이 사회계층도 사회적 신분이 높냐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냐 교육을 많이 받았냐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미치겠죠. 기타 뭐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라이프스타일 연구가 왜 중요하냐 라이프스타일은 욕구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제품 서비스의 구매 소비 사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프스타일이 중요하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의 측정 요게 AIO 접근법 그래가지고 요게 2010년 20년 요거 두 번에 걸쳐서 AIO 접근법이라는 게 뭔지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요 요즘은 그런 경우 거의 없는데 예전에 한 10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요 인터넷에 회원 가입을 하죠. 요즘은 회원 가입이 거의 대부분 뭐 이렇게 카카오 아이디를 같이 쓰거나 아니면 네이버 아이디를 같이 쓰면 그냥 자동으로 회원 가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회원 가입하려면 그 사이트에서 하나하나 다 일일이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뭐 다 그래야 되는데 그때 회원 가입할 때 이런 거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무슨 활동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뭐 당신의 정치적 성향은 어떠냐 이런 거 회원 가입할 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AIO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활동, 관심, 의견 요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이제 그 추정하는 거. 근데 요즘은 인터넷에 회원 가입할 때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좀 물어본 적이 아마 기억나는 분 계실 거예요. 어쨌든 AIO는 세 개인데 요 세 가지만으로 태도를 측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측정하는 거는 조금 불안전하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태도, 가치, 행위, 관심, 인구, 총계적 특성, 매체 특성 이런 것도 추가하는 게 AIO 확장이다라고 써놓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특정 제품과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도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은 전반 총체적인 표현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총체적이지 않고 특정 제품과 관련해서도 라이프 스타일을 측정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의류라든가 자동차 같이 어떤 특정 제품을 갖다 놓고도 라이프 스타일을 추정을 할 수 있다. 그 얘기고, 라이프 스타일 막요 정도만 보면 요것만 중요하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를 해서 마케팅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예, 시장 세분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떤 의견을 가진지 요거를 분석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게 되고, 그럼 군집 분석을 통해서 시장 세분화를 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특정 집단 소비자들의 특성을 파악, 유사한 하위 집단 전체의 삶의 양식을 연구할 수 있다. 그리고 매체 선정할 수 있다. 어떤 경로로 정보를 추정하는지 파악해서 적절한 매체 선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광고 캠페인도 개발할 수 있다. AI 분석으로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소구할 수 있는 광고도 개발할 수 있다. 나가서 신제품도 개발할 수 있겠죠. 뭐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 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제품도 개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그 라이프 스타일의 마케팅 적용까지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볼 문제. 그래서 수단, 목표, 연쇄, 수단, 목적, 사슬, 브랜드 컨셉의 방향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왜 그러냐? 네, 이거 같이 궁극적으로 이제 그 피처, 어드밴테이지, 베네핏, 자 이거를 그래서 궁극적인 가치를 찾아낸다 그러잖아요. 이 궁극적인 가치가 결국 브랜드 컨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하다 이 얘기고요. 특정 제품을 선택해서 수단, 목표, 연쇄를 사용하여, 예, 이거 메카스 전략의 사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비듬 제거 속성, 그래서 깨끗한 머리, 그리고 여우의 자존심, 늑대의 자존심. 예, 그거서 그 메카스 전략 그 편에 보면 이거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사례 살펴보시면 돼요. 산악 자전거 가지고도 사례가 나와 있고요. 치약 가지고도 사례가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개념, 예, 이거는 예, 작년에 출제가 됐죠. 2024년 즉 작년에 출제가 됐으니까 뭐 제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 스탠퍼드 리서치 인스티튜트 인터내셔널, 예, 공식 이름은 그렇고요. 여기 웹사이트 방문하셔가지고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예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뭐 별 내용 없어. 이건 한번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돈 받고 라이프스타일 그 관련된 정보를 팔고 하는 그런 상업 사이트예요. 예, 한번 나중에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개성가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화와 사회계층 계속 이어서 살펴나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